안녕하세요, 익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드름 개박살 시리즈 2편입니다. 저번 1편에서 여드름이 나는 이유와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설명드렸죠. 피지 과다로 인해 여드름이 발생하고,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피지 조절제를 꼭 받아먹고 약 알칼리 세안제를 꼭 사용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안부터 스킨케어까지 정확한 원리와 과학을 토대로 이 세안 방법과 화장품 고르는 방법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안부터 말씀드리자면, 클렌징 폼에는 약산성 클렌징 폼과 약 알칼리 클렌징 폼이 있죠. 그리고 선크림이나 화장을 했을 때는 1차 세안으로 클렌징 오일, 밀크, 워터, 밤 제품들을 사용해줘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을 더 해치거나 여드름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사용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되게 큽니다. 이 클렌징 오일 사용 시에는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닦고 나서 마른 손과 마른 얼굴에다가 오일을 한 5펌프 정도 짜서 한 30초 동안 롤링해주고,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묻혀가면서 유화라는 과정을 꼭 거쳐줘야 되는데, 이 하얀 국물이 생기면서 클렌징 오일이 물과 만나서 녹아나는 과정, 그걸 유화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을 5번 정도는 꼭 거쳐줘야 한다. 그리고 마무리로 최소 10번 정도 헹궈주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트러블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유화 과정과 꼼꼼히 헹구는 과정, 이 두 과정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빼놓지 말고 하시길 바라고, 제가 클렌징 오일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정력이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그에 더불어서 코에 있는 피지나 블랙헤드 이런 관리에도 좀 좋거든요. 클렌징 밀크나 워터는 선크림이나 화장 같은 거는 지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모공 속의 이 피지까지는 클렌징이 안 돼요. 그래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애초에 모공도 작고 피지도 없어서 클렌징 워터 이런 거 쓰셔도 상관이 없으실 수 있는데, 오히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클렌징 오일을 더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안으로 약산성을 쓰느냐 약 알칼리를 쓰느냐, 이게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피부이신 분들은 1차 세안을 했으면 2차 세안으로는 약산성 클렌저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미 1차 세안으로 클렌징이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로 클렌징 오일의 남은 잔여물만 씻어준다는 생각으로 세안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성, 복합성, 수부지, 지성 이런 피부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약 알칼리 클렌저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이 잔여물도 안 남고 피지, 기름까지 다 잘 씻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웬만하면 약 알칼리 클렌저를 써주자. 아침 세안 시에는 지성 피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면 됩니다. 아침에도 약 알칼리로 딥클렌징을 해주게 되면 조금 과하게 씻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성 피부 분들 중에 나는 아침에도 약 알칼리 클렌저로 세안을 하니까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진다 하시는 분들은 약 알칼리 클렌저를 계속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계절별로 겨울에 가까워질수록 약산성의 비율을 높여주고, 여름에 가까워질수록 약 알칼리 비율을 높여주고, 이거는 모든 피부분들 다 해당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온이 낮아지면 그만큼 피지 분비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약산성과 약 알칼리 성의 사용 주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부를 계속 유심히 관찰해가면서 많이 좀 민감하다, 피부가 좀 뻗겨진다 싶으면 약산성, 피지랑 기름이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약 알칼리성, 이렇게 유동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클렌징 폼을 추천드리자면, 일단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바하, 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거든요. 바하가 이제 각질 제거, 피지 관리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는 이 믹순이 병풀 약산성 클렌저, 이게 이제 바하도 들어있고 진전 성분인 병풀 추출물도 들어있어서 추천드리고요. 약 알칼리 클렌저는 그린그린 티트리 시카 클렌징 폼, 여드름균 관리에 도움을 주는 티트리 성분, 그리고 시카 병풀 추출물이죠. 그리고 역시 살리실산 함유되어 있어서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센카 퍼펙트 휩 아크네 케어 초록색 클렌징 폼, 요거 추천드립니다. 역시 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정력이 가장 좋은 그런 약 알칼리 클렌징 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라이덱스 클렌징 폼, 역시 바하 살리실산 함유되어 있어서 사용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남성 피부 전용 약 알칼리 클렌징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 다 가지고 있고요. 그날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안을 하고 나면 스킨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알로에 팩, 모델링 팩, 레티놀 이런 거는 우리 나중에 배우자고, 오늘은 완전 기초 스킨케어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스킨케어랑 화장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당연히 어떤 피부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유수분 밸런스입니다. 이 유수분 밸런스가 뭐냐,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건성 피부분들은 이 유분이 되게 적어요. 어떤 분들은 수분도 없죠. 이 건성 피부들은 피부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유분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화장품으로서 유분감을 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분기가 많은 보습 크림, 장벽 크림 이런 꾸덕한 거 발라주면 되게 좋은 거고, 반대로 지성 피부는 피부에서 만들어내는 유분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꾸덕한 크림을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유분이 적거나 거의 없는 그런 산뜻한 느낌의 물처럼 흐르는 그런 수딩 크림, 수분 크림 그런 제품들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짜 가장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만약에 건성 피부분들이 보습감이 떨어지는 제품을 바르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민감해지고, 반대로
그리고 지성 피부분들이 이런 꾸덕한 보습크림, 장벽크림 이런 것들을 바르게 되면은 피부에 유분기가 너무 넘쳐나게 되었고 좁쌀 여드름, 화동성 여드름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벽크림 테스트한다고 여기 볼에 바로 여드름이 하나 났거든요. 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딱 알맞게 되면은 피부에 얇은 피지막이 처지게 되면서 아주 건강한 상태의 피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화장품의 보습감 정도, 유분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비욘드 그루밍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보습감 총 정리해 놓은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화장품의 보습감 정도를 제일 보습감이 적은 거 1, 보습감이 제일 높은 거 3 이렇게 해서 1에서 3까지 시중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들을 싹 보습감 정도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 타입, 계절별로 어느 정도의 보습감을 쓰면 되는지 표로 싹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비욘드 그루밍 카페 가신 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성분입니다. 여드름에 좋은 성분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성분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하실 텐데, 여러분 지금 딱 한 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평생 앞으로 화장품 사실 때 헷갈리실 일도 없고, 또 이제 화장품을 고르고 쇼핑하는 게 재밌어지게 될 겁니다.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여드름에 좋은 성분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티트리, 시카, 병풀 추출물이죠.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마지막으로 아줄렌. 먼저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미백, 피부 보습, 피지 분비 감소, 각질 제거, 멜라닌 세포 억제, 콜라겐 생성 촉진, 항산화 효과, 정말 다양하면서 훌륭한 효능을 보이면서도 인체에 굉장히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너무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요즘 화장품들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티트리 추출물은 향균 및 향진균 효과를 통해 여드름의 염증 완화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빠르게 여드름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시카. 병풀 추출물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체외에 난 상처에 있어서 이 치유를 촉진해주고 장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진정 특화 성분인데요.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 여드름이 좀 나는 것 같다 싶을 때 이 성분들이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시카 성분은 각 화장품 브랜드들에서 독자로 좀 더 효과가 좋게 개발한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테카, 징크테카, 시테카 등등 이름이 많은데,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를 읽어보시면 이거 병풀 추출물의 5배 강화된 성분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다 병풀 추출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줄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비싼 성분이기 때문에 화장품들 중에서 이 아줄렌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 아줄렌은 역시 민감 피부 진정 효과, 수분 및 장벽 개선, 붉음증 감소와 염증 감소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이 아줄렌을 포함해서 이 4가지 성분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르누베르라는 브랜드인데요. 아까 이 아줄렌이 굉장히 비싼 성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브랜드 제품들이 다른 제품들이 거의 3배, 4배, 5배 이 정도 가격이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도 가격이 부담돼서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그냥 유튜브 리뷰 그런 걸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넘게 꾸준히 써오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바로 브링그린입니다. 아줄렌 빼고 나이아신아마이드, 티트리, 시카 이렇게 다 함유하고 있는데요. 가격 또한 당연히 굉장히 저렴합니다. 모든 제품이 10,000원에서 20,000원대이면서 또 올리브영 직속 브랜드라 각종 할인 및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큰 그런 브랜드다. 하지만 또 모든 피부 타입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게, 모든 제품들 다 특징이 굉장히 가볍고 산뜻한 그런 제품이라 저 같은 지성, 수부지, 복합성 분들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사실 건성 피부분들은 여드름이 나는 분들이 애초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품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 브링그린 히트리시카 수딩 크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쿠알란이라는 성분도 꽤나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은 피지랑 굉장히 유사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쿠알란이 얼굴 피부에 발리게 되면은 이 피부가 모공에 이미 피지가 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서 피지 조절을 해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트리 성분 같은 경우에도 5중 티트리 컴플렉스 이렇게 해서 티트리가 5종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티트리 추출물들로 인해서 티트리 진정 효과를 굉장히 많이 넣었고, 티트리 오일이 향균과 진균이 주는 역할까지 잘 배합이 돼 있어서 굉장히 티트리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병풀 추출물 10%까지 담겨 있어서 피부 수분과 장벽 케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지성 피부분들에게 정말 인생템이 될 만한 산뜻한 수딩 크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수딩 토너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역시 나이아신아마이드, 티트리, 병풀 추출물 이렇게 함유하고 있고 굉장히 산뜻하면서 이렇게 물처럼 줄줄 흐르는 그런 제형이라 역시 지성 피부분들에게 굉장히 잘 맞을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건성 피부분들은 어떤 제품을 바르면 좋을까요? 1편에서 피지 조절제를 먹게 되면 유분이 거의 나오지 않아 건성 피부처럼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피지 조절제를 먹고 계신 분들도 건성 피부처럼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성 피부에게 중요한 건 보습과 장벽 강화입니다. 보습의 저온 성분은 천연 보습인자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합쳐서 세콜지 이렇게 불러요. 글리세릴 머시기인데요. 여러분 이것들 이름 다 몰라도 됩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콜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장품들이 다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성분표를 딱 봤는데 세콜지가 있다? 이거 장벽 및 보습 강화 크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 추천은 제가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피부 재생 및 장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세콜지, EGF, 판테놀 그리고 명풀 정량 추출물이 있습니다. 시카죠. 그리고 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리 피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분, 피부 보유 인자 성분이라고 하는데 세콜지와 EGF 얘네는 이미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분들은 피부에 이제 부족한 양을 화장품으로서 좀 충전을 해주는 그런 개념의 성분이고요. 반대로 판테놀과 시카 얘네는 우리 피부를 좀 치유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피부가 갖고 있는 성분이 아니라 얘들을 발라주면서 피부를 치유해준다. 그래서 토너 같은 경우는 수분감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번에는 토리든 다이브인 폼앤스킨 요거 추천드리고요. 히알루론산이랑 판테놀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수분 충전 및 보습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바르는데 좀 건조하다 싶으면은 여러분 토너를 여러 번 더 바르셔도 돼요. 사실 보습은 크림에서 잡아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을 위해 추천드리는 보습 장벽 크림은 에스트라 아토베리아 365 크림.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앰플 및 세럼, 뭐 레티놀, 비타민C,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앰플 등등등등 너무 많지만 이것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기초적인 것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스킨케어 및 화장품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유수분 밸런스와 성분이다. 지성 피부분들은 산뜻한 제품, 유분감이 적은 산뜻한 제품을 사용해주고 건성 피부분들은 유분감이 적기 때문에 좀 꾸덕한 그런 보습 장벽 강화 크림을 발라주면 아주 좋다. 그리고 보습감은 비욘드 그루밍 카페에 가면은 표를 보고 이 여름 피부 타입 계절별로 이런 식으로 바르면 되는구나. 여드름에 좋은 성분은 티트리, 나이아신아마이드, 형풀 추출물, 아줄렛 이렇게 있는데 아줄렛은 너무 비싼 성분이어서 세 가지 성분을 다 함유하고 있는 브링그린이라는 브랜드 강력 추천한다. 지성, 복합성, 중성, 수부지 피부들에게 아주 강력 추천하는 브랜드 브링그린 티트리시카 수딩 토너, 티트리시카 수딩 크림 굉장히 강력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여드름 화장품 스킨케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홍아 안녕.